부를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 쇼와 이로운 건강법. I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지선, 이한이,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IM 닥터 오늘의 주제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얼굴도 더 말라가고 많이 피곤해하고 왜 그래? 나 의사잖아. 뭐 별일 있겠어? 자기 몸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남을 진료해? 뭔가 예감이 불안한데요. 뭐? 내가 방광암이라고? 이럴 순 없어.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은 누가 지키지? 우리 이견해 봐요. 내가 옆에서 열심히 당신 돌볼게. 이 이야기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이제 막 병원을 개업한 한 젊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6시 모두가 꿈나라에 있을 시각 그는 의사 가운을 들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여보 벌써 나가게? 이 이른 아침에? 오늘 예약 환자가 많아서 준비할 게 많아. 당신은 피곤할 텐데 더 자. 응? 다녀올게, 여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는데요. 선생님, 점심 또 안 드세요? 식사하셔야죠. 난 좀 피곤해서 점심시간에라도 눈을 좀 붙여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님들은 식사하고 오세요. 어머, 아침도 굶으셨잖아요. 근데 점심까지요? 정말 너무 바쁘셨나 보다. 진료, 상담, 처방, 행정 업무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밀려드는 일정에 화장실 한번 다녀올 여유조차 없었다고 해요. 늘 가족들 먼저, 환자들 먼저, 또 직원들까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늘 뒷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 요즘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아우, 피곤해. 몸이 자꾸만 가라앉네. 어지럽기도 하고. 이게 뭐야? 소변에서 피가 비치네? 쏟아질 듯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감과 혈뇨가 생기는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소변을 볼 때 따끔한 통증이 생기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화장실을 찾게 되며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참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죠. 여보, 요즘 화장실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당신 얼굴도 더 말라가고 많이 피곤해하고 왜 그래? 아니야. 뭐 그냥 과로해서 그런가 봐.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나 의사잖아. 뭐 별일 있겠어? 당신 말대로 당신 의사잖아. 자기 몸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남을 진료해? 병원에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증상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될 텐데 뭔가 예감이 불안한데요. 결국 아내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긴 그는 대학병원 진료를 받게 됐고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방광암이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꽤 진행된 상태고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순 없어.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은 누가 지키지? 쉽진 않겠지만 우리 이겨내 봐요. 내가 옆에서 열심히 당신 돌볼게. 그때부터 긴 암투병이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철저한 식이 조절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암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재발을 반복했고 결국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까지 받게 됐대요. 그 수술이 얼마나 큰 결정이었을지 상상도 안 가요. 방광을 드러내는 큰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도에 암이 재발하게 됐습니다. 그는 무려 14번이 넘는 수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내 마음이 변치 않아. 나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내가 옆에 있잖아요. 당신은 강하니까 해낼 수 있어요. 14번이나 수술하셨으니까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지셨겠어요. 옆에서 돌보던 아내분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치료와 수술에 몸은 점점 무너졌고 마음도 지쳐가던 남성.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하루를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희망은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과연 이 사연 속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암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 남성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를 괴롭힌 암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건강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닥터 한의사 박태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태일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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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선생님 앞에 사연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네. 진짜 무슨 어디 드라마 속이나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저도 연기를 하는 내내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그나저나 선생님, 그 사연 속 남성은 어떻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네. 그런데 사실 그건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얘기라고요? 네, 진짜로 그러면 그 사연 속 주인공이 박태열 선생님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30대에 방광암을 진단을 받고 17년간 암과 투병하면서 총 14번의 수술을 받았던 남자가 바로 저 맞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절대 그렇지 않죠.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생님께서 겪으신 암이 방광암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발견 당시에 방광암 2기 환자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1기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면서 요도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들어가서 방광 안에 있던 암 덩어리 전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게 이제 2기로 이렇게 최종 진단이 된 거죠. 의사가 저에게 이제는 방광을 보존할 수 없고 방광을 전부 덜어내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고작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창 젊을 때였는데 그 나이에 이 방광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속상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이 상담을 드려가지고 네, 네. 이 방광을 절제하지 않고 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이제 자문을 이렇게 구해서 수술을 한 자리에 한 번 더 수술을 해서 남아있던 그 암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암과의 사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몇 번이고 재발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방광 보존 치료와 한방 치료를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암은 사라지지 않았고 재발을 하고 또 자꾸만 재발을 했죠. 그래서 수술과 치료를 반복한다고 해서 방광이 다시 생생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방광 섬유화증 같은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서 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결국은 9번째 수술을 하면서 방광을 전부 드러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방광을 드러냈는데도 암은 다시 요도에서 또 재발을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콩팥에까지 암이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전이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재발을 해서 결국 방광을 절제를 했는데 콩팥까지 전이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콩팥의 마지막 재발을 한 암 사진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 보여. 예, 이게 중간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경계선이 좀 선명하지가 않고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깔때기가 보이는데 중간 부분이 까맣게 이렇게 끊어져 있죠. 여기에 이제 암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제 정양 때문에 저 부위가 끊어져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무려 14번을 이렇게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시험 중이던 이 광역학 치료라는 것도 받았지만은 결국 암은 사라지지 않고 참 끈질기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끈질긴 암을 이겨내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걸 지켜보는 가족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군요. 얼마나 무서웠고 절망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때 당시 제 딸이 겨우 2살 배기, 4살 배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은 이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되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죠. 그래서 꼭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고통이 크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꼭 이겨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늦게 결혼해가지고 이제 다둥이 아빠다 보니까 힘들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 생각부터 먼저 나게 되는데 선생님은 결국 이겨내셨잖아요. 예? 지금은 뭐 완전히 회복하신 거죠? 예. 1993년에 제가 이 방광암을 처음 진단을 받고 이게 이제 2006년도에 마지막 이게 신장에 전이가 된 그런 암을 발견했는데 그 이후로는 재발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선생님. 사실 암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너무 무섭고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암이라는 거 도대체 왜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이 암은 아직까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담배라든가 술, 그리고 스트레스, 또 바이러스, 또 곰팡이 독소 같은 이런 다양한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한 개를 바로 꼽아라면은 면역력입니다. 통적으로는. 워낙 근데 면역력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정말로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암에도 더 잘 걸리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은 스스로를 암 세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겨나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할 때는 T셀이라고 하는 그런 면역 세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T세포가 가서 이것을 잡아먹는 거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한 면역 시스템이 작동이 될 때는 우리가 암의 발생이 안 되겠지만 이런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자라고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암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암은 단순히 유전이나 운 때문만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몸이 보내는 작은 이런 이상 신호들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저처럼 견디기 힘든 피로감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다든가 아니면 소변이나 대변이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과 같은 사소해 보여도 그런 신호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겠네요. 지금부터는 다양한 증상들 중에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전조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포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이제 면역력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게 암의 전조 증상이라고요? 네. 피부에 수포처럼 물집이 잡히는 이 질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피부 문제 같지만은 사실은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고형암 환자의 경우에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정도나 이게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수술이라든가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같이 이런 치료에 의해서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거죠. 네.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진짜 많이 걸려서 맞아요. 그냥 단순히 감기 정도에 그냥 한번 알았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또 오고 뭐 그러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는 몸 상태라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기허라든가 양허처럼 기운이 약해진 이런 경우에는 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약재가 도움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인삼입니다. 네. 그래서 인삼은 우리 몸의 기혈을 돋구고 면역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통 막 기력 떨어지고 이럴 때 인삼 다려 먹으라고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암의 전조 증상 중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죠? 네. 이제 간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피곤함을 계속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걱정되는 게 저도 뭐 계속은 아니더라도 가끔 피곤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예. 저도 지방간 소견이 있다고 나와가지고 네, 제가 느낀 이 극심한 피로라고 하는 것은 예. 단순한 피곤함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요? 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네. 천근만근이죠. 그리고 또 일을 시작하면 금방 지치는 이런 만성 피로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오랫동안.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런 증상과 함께 동반되는 암의 전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지방간인데요. 네. 이 지방간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간에 이 기름이 낀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간에 지방이 계속 쌓이면은 우리 몸이 이거를 이물질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염증이 반복이 되면은 간 세포가 자꾸 이제 났다가 상처가 생기고 아물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이제 돌연 변이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오랜 시간 쌓이면은 결국 암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먹지도 않는데 생긴 그런 지방간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인 암 발생 위험의 의미 있는 그런 증가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간은 이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 있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또 몸에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그런 경고로서 받아들이고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야,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염증이 진짜 문제네요. 근데 염증이 이제 암이랑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만성염증은 단순한 피로와는 달리 면역 체계를 계속 자극하는 그런 불씨와 같아서요. 네. 실제로 전체 암 발생의 약 25% 정도가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우리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면역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뭐가 자, 있을까요? 먼저 여기 머리카락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진다든가 윤기가 없고 또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 모근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단순한 탈모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여기 또 눈에서 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눈에 이 끈적거리면서 이렇게 누런 눈곱이 이렇게 많이 끼고 많이 끼고. 예. 그다음에 또 다래끼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세균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쪽 눈에 이렇게 만약에 반복적으로 생긴다면은 그 부위의 이 면역 반응이 약하다는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히 약해진 그 부위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면역력은 왜 떨어지는 거예요? 암이 왜 생기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핵심 원인 그게 뭘까요? 네.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 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이 수면 부족, 그리고 과로, 음주, 흡연, 그리고 운동 부족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습관들이 네. 이 면역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뭘 드셨나요? 어제 저녁이요? 저는 이제 그 연극 연습 끝나고 동료들이랑 네. 다 같이 피자 햄이 듬뿍 올려져 있는. 아유, 아주 좋은 거 드셨네요. 예, 예. 저는 뼈해장국 먹었습니다. 저는 단백질 이제 섭취. 저는 간고등어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젓갈들과 함께 된장찌개를. 아유,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 아니 근데 간간하니 맛있어요. 예. 뭐 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좀 착하게 먹은 것 같은데 저는 뭐예요? 회를 먹었는데 요거를 이제 장에 찍어 먹었죠. 아, 초장, 된장이 장에 쌈장에 찍어 먹었어요. 겨자. 누구나 그렇게 예.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많이 찍어 먹었어요. 바로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요? 그런 음식들이 정말 맛있죠. 예, 하지만 이런 음식 중에는 이 나트륨이 많은 그런 음식에 속하는데 네. 이런 음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또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된장찌개라든가 예, 이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네. 나트륨이 약 1,500mg 이상 들어있고 그다음에 김치찌개는 2,000mg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아이고야.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 이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뭔지 아세요? 찌개 한 그릇만 뭔지 아세요? 먹어도 네. 하루치 나트륨을 거의 다 먹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김치찌개를 한국 사람이면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음식이 이게 면역력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 네. 실제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한 사람일수록 면역세포 활동이 억제되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결과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짜게 먹는 습관이 몸속의 면역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또 암 발생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야,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음식을 짜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암을 극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만의 관리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을 했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었던 기적의 습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습관. 정말 기적입니다. 네네. 네. 우선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꾸셔야 합니다. 마인드요? 마인드요? 제가 암에 걸렸을 적에 가장 많이 느꼈던 이 감정이 절망 그리고 불안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이런 감정은 내 건강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난 이것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남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암을 극복하고 또 그 꿈을 실현할 긍정의 마인드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이 다 회복된 이후에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외 봉사도 다녔고 네. 그리고 또 비행기 안에서 이 호흡과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멎어버린 그런 응급 환자를 구호해서 비행기를 이제 정상 운항을 하게 해주고 또 그 생명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셨네요. 야, 사실 야, 선생님 그 뉴스에 나왔던 그분이
선생님이셨군요. 의인. 예, 제가 뉴스에는 안 나왔습니다. 뉴스에는 안 나왔어요. 예, 막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해달라고 해서 아, 안 했겠지. 그러냈나. 예, 예.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는 항상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남을 칭찬하고 또 칭찬을 받을 때 네. 우리 몸에서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예,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예. 이 호르몬은 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칭찬. 칭찬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아이고. 아니, 칭찬인데 왜 아이고부터 나와요? 삼각형하니까. 칭찬인데. 아이고, 우리 이한희 선생님 또 IM 닥터 분위기를 위해서 쉴 새 없이 애드립 날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기본이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녹화 분위기를 매번 상큼하게 만들어 주시느라고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요. 늘 이렇게 에너지를 뿜뿜 나눠주시고. 서로 덕담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 저 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면역력이나 암에는 식습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들어서요. 네네. 제가 치료를 하면서 매일 먹었던 것은 바로 이 수박인데요. 수박이요? 수박이요? 이 수박은 92% 이상이 이온화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보다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천연 이온 음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수박에는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효를 촉진해서 우리 몸속에 이 노폐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리코펜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리코펜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경우에는 위암 발병 위험이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암을 예방하고 이 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체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이 자극적인 커피보다는 인삼차 같은 이런 한방차를 한 잔씩 자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인삼은 예로부터 기를 보하고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로서 잘 알려져 있죠. 네, 네. 특히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냉한 분들께는 인삼차 한 잔이 면역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고 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인드를 바꾸고 또 커피 대신 인삼차와 같이 뭐 식습관도 바꾸고 네. 아, 꼭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작은 무신경과 방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 역시 아팠을 때야 이제 깨달은 것이지만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병이 생긴 뒤의 치료가 아니라 건강할 때 습관을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하루 세 끼 밥을 꼭 챙겨 먹고 네. 마음을 단정히 가지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상식적인 것들이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삶의 방향을 건강한 쪽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게 바로 암을 막는 가장 강한 첫걸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습관 가지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강연해 주셨던 박태열 한의사도 네. 암에 걸렸을 때 경험담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생각해보면 요즘 주변에 암 투병 중이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많죠.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암 유병자는요, 총 258만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맞네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인천광역시 인구가요, 약 300만 명인 걸 생각해 보면은, 광역시 인구 전체가 암을 치료하는 중이거나 암은 완치됐지만 관리하는 중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더불어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암은 정말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10명 중에 4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금방 완치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걱정되는 점은 암을 한번 겪으면은 완치가 돼도 재발되거나 또 다른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암 생존자 중 남성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은 2.1배, 대장암은 4배, 감담도 췌장암은 1.9배, 비뇨생식계암은 2.6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오. 암을 한번 겪어본 분들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 즉 2차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완치 이후에도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 이유는요, 암세포는 끊임없이 형태와 특성을 바꿔가면서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요, 처음에는 작고 약해서 면역세포가 쉽게 없앨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암세포가 너무 교활하다는 거예요. 교활해요. 네,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속이고 피하고 또 조종까지 하면서 자기에게 아주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초기엔 쉽게 잡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영리해져 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때 만약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면 대상포진, 각종 호흡기 질환, 간염, 간질환은 물론이고 암 발병 위험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평소에 면역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들 궁금하시죠? 그럼요. 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면역력을 다스리고 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삼 다당체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들어봤는데 인삼 다당체는 뭐예요? 전생애를 통해서 다당체?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렇죠. 전생애를 통해서. 전생애를 통해서. 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반응이실 것 같은데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삼은 많이 들었는데 인삼 다당체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자, 인삼 다당체라는 건요, 네. 인삼에 포함된 생리활성 물질 중 하나인데요. 자, 예로부터 인삼은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귀한 약재였죠, 그죠?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인삼의 풍부한 진세노사이드 성분, 이 많이들 아시는 용어인데요. 이 사포닌 성분 때문에. 네, 알고 있죠. 네. 네. 이 사포닌은요, 네. 인삼 뿌리에 분포되어 있다면 인삼 다당체는 인삼의 몸통 부분에 있는 성분입니다. 네, 거기다 인삼의 극소량만 들어있기 때문에 사포닌과는 또 다른 것으로 밝혀진 성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삼 속 사포닌이 아니라 새로운 성분이 밝혀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단당류, 다당류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다당류는요, 당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삼 다당체는 유효 성분인 글루코스, 갈락토스, 아라비노스 등 3가지 당류가요,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삼 다당체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이러한 유효 성분들이 면역 조절 기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삼의 새로운 성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또 우리 나이 때 진주 목걸이 아주 좋아하죠. 예, 알 굵은 걸로다가. 예. 그런데 진주 목걸이처럼 면역력을 올려주는 성분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좋다. 어? 인삼 다당체 이런 성분이 어떻게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네, 바로 NK 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앵킹 세포 들어봤어 우리.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NK 세포는요, 내추럴 킬러 셀, 그러니까 자연 살해 세포라고도 불리는데요.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네.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고 네.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일종의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NK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건데요. 얘네들도 나이 네. 들어. 연세가 있으면. 그러니까 힘들어. 만약에 NK 세포의 활성이 낮을 경우에 감염이 발생할 위험은요. 5.85배까지 올라가고요. 또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0.44배까지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훨씬 높아지죠. 그만큼 면역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럴 때 인삼 다당체가요, NK 세포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 72명에게 인삼 다당체를 섭취하게 했더니 인삼 다당체를 섭취하지 않은 대중과 비교해봤을 때 NK 세포 활성도가 이 8주 후에는 35.2%, 14주 후에는 40.2%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뛰는 암세포 위에 나는 NK세포가 있었네요. 근데 이 NK세포는 제가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면역 관리에 중요한 세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식 세포인데요. 대식 세포요? 네, 대식. 말 그대로. 대식가. 그렇죠.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예. 체내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 손상된 세포들을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인삼 다당체는 이러한 대식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50에서 75세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한 결과 인삼 다당체 섭취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대식 세포 활성도가 섭취 8주 만에 25.2%, 14주 후에는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침입자가 생겼을 때 내 몸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로요. 독보적으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 바로 폐암인데요. 네,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예. 이 폐암을 유도한 실험 동물에게 인삼 다당체를요 30일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폐암 종양의 성장을 유의미하게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요. 면역 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T세포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를 했고요. 또 NK세포의 활성도까지 증가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종양세포를 살면시키는 종양괴사 인자의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인체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인삼 다당체 섭취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종양괴사 인자의 활성도가 섭취 8주 만에 38.2%, 14주 후에는 44.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특공대 역할을 하는 NK세포, 청소부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 그리고 사멸시켜버리는 종양괴사 인자까지 면역과 항암에 관련된 다양한 세포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시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는 작은 공을 정상세포, 그리고 그 옆에 큰 공을 암세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돌연변이로 암세포가 증식하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크고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투명한 물을 인삼 다당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암세포와 인삼 다당체 성분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녹아 없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오, 작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녹네요. 와, 인삼 다당체를 만나면 저렇게. 물론 실험의 원리가 인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비유 시연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거군요. 우리 몸속 암세포도 저렇게 녹아낼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럼 이 정도면 이미 암세포가 형성된 뒤에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이에 관련 또 연구가 있습니다. 네. 자, 암 종양을 보유한 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고 한쪽에는 추가로 인삼 다당체를 투여해본 결과 항암제만 투여한 군은요 생존율이 약 10%에 불과했던 반면에 인삼 다당체를 투여받은 군은 대조군 대비해서 생존율이 약 53% 수준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고 막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진짜 의미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항암 치료를 할 때 방사선 치료도 많이 하던데 혹시 그럴 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네, 우리가 암 치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 방사선 치료는요. 종양을 직접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요.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까지 손상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인삼 다당체가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쥐에게 이 방사선을 노출하고 한 그룹에만 인삼 다당체를 투여한 결과 방사선만 쬐은 쥐의 경우에는요 22일째 모두 사망했어요. 근데 인삼 다당체 추출물을 주사하고 방사선을 쬐은 쥐는 모두 생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 주변에 보면은 암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인병 한둘씩 갖고 있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과연 간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앞서 그 강연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럴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인삼 다당체는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간 손상을 예방하거나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동물에게 한쪽 그룹에만 인삼 다당체를 투여하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고 24시간 뒤에 간 손상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삼 다당체를 투여받지 못한 군은 간의 괴사가 진행된 반면에 인삼 다당체를 투여한 군에서는요 이 괴사 부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진이 있네요. 우와, 진짜 쪼그라들었어. 그런 게 뭐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뭐 깔끔하게. 지진 것처럼 이렇게 쪼그라드네. 확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간이 또 면역 장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면역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인삼 다당체랑 또 관련이 있었네요. 이쯤 되면 이게 인삼 다당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맛일지도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 같이 궁금해서 한번 미칠 지경입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네, 예. 먹어볼까요? 네. 어우, 못 견디겠네. 야, 은은한 향이 나는 아주 네. 건강해지겠다는 그런 아니, 확신이 드는 향인데요. 은은한 그러니까? 향인데 근데 색깔 자체는 그 우리 엄마가 진짜 옛날에 막 다려줬던 그 색깔에 우리 아버지만 드렸어. 인삼차. 네네네네. 맛이 나네. 맞아요. 근데 너무 그 톡 쏘는 그런 향이 아니라 그래도 좀 달짝지근한 향도 같이 나는 듯한? 되게 부드러워요. 건강한 맛. 아니 끝에 이게 달짝지근한 맛이 딱 나네. 건강한 맛. 향이 너무 좋다. 이거 야, 우리 저기 엄마나 아버지께서 딱 좋아하실 향이야. 우리 권유경 선생님도 목 넘김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누가 이렇게 빨아대셔. 아 이걸 한번 아니 이거는 좀 처리를 잘 하셔야지 지금. 아, 나 좀 우리 피곤하네, 좀 더 드려야 되겠어. 진짜 인삼을 못 먹는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맛이 은은하게 향이 좋네요.
마지막으로 인삼 다당체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삼 다당체 추출물의 권장 네. 섭취량은요 하루 약 6g입니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인삼 다당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당뇨 치료제나 혈액 항응고제와 같은 의약품을 복용 중이시거나 특이 체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의 상담 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면역력 올리고 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100세까지 여러분 팔팔하고 건강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엠 닥터. 우리 나이 때가 되면 소화가 안 되고 쓰리니까 이 밀가루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같이 늙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소화장애를 겪는다면 내 몸에 이 싱크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싱크홀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은 바로 회생입니다. 회생이요? 기사회생은 들어봤는데.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